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력대장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꽤나 투자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반등을 한다면 언제쯤 반등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구간에서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새삼 또 깨달았는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알아보려고 노력하여도 본업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알아보지 못했었던 세밀한 내용들을 오늘 방송에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언제쯤 반등할까 라는 것 때문에 추가 매수라든지 손절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또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실 텐데, 오늘은 그런 답을 내리기 위한 첫 번째 단추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는 트럼프와 빈살만의 진행이 되고 있는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본업을 열심히 보시는 동안에 저 역시도 열심히 또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온 영상이고요. 해당 영상의 시청료는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여러분께 유익하고 알찬 내용들이 방송으로 제작이 될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누르며 여러분의 돈벼락을 기원하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인데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덧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던 AI 덕분에 원전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그렸습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됐고, 전력의 수요가 급증하며 전력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 수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을 장기 계약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순식간에 성장성과 실적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가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주가는 왜 떨어지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원전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그죠? 이겁니다. 너무 단기간에 주가가 쉼없이 올랐다? 라는 것과 원전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대감이었어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9년도까지요 인도 슬롯 전량 수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성장과 실적이 동시에 겹치면서 성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과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한 번에 겹치며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보다 더 큰 뚜렷한 실적을 더 기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해진 겁니다.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원전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성장성 덕분이었고요. 그러한 성장성 가운데 성장한다라고 하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규모 수주로 이어지는 흐름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성장성과 수주를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자리보다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성장성은 이미 확인이 됐고, 성장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장성이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장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금보다 더욱더 큰 규모의 대규모 수주가 추가로 나와줘야만 합니다. 해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해 드렸던 내용이 바로 어제 방송에, 그리고 엊그제 방송들에 담아 놓여져 있죠. 그죠?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사우디랑 협상을 했죠. 원전에 대한 협상을 했고, 또 그렇게 협상을 했던 다음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을 하면 사우디에 원전을 주겠다. 근데 사우디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줘야 돼. 굉장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미
원전을 둘러싼 미국과 사우디의 협상은 시작이 되었고 둘 다 원전을 짓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줄다리기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 둘 다 원하는 바는 같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최근 영상들 속에서 주력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맞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15,000원도 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수년 전이죠. 벌써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였습니다. 400조 원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인공지능 후속 대장주라고 하는 말씀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저점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그때도 일각에선 어떤 표현들이 만연했냐면요. 그 뻔한 호재들로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랐다. 그 뻔한 호재들로 올라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뾰족한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뻔한 내용으로 주가가 올랐죠. 맞나요? 시장은 항상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혹은 반대로 움직여 갑니다. 지금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원전에 대해서 슬슬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SMR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대규모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거나 축소된 케이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고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맞나요? 하반기 TBA도 그렇고요. 또 최근 비교적 최근이라 볼 수 있는데 롤스로이스와도 주기계 공급 관련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연간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6개에서 8기인데요. 2028년도에는 12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할 계획이고 이렇게 생산에 대한 능력을 더 늘린다는 것은 앞으로 더 수주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회사가 간접적으로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향상성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생산 능력은 연간 12기를 초과할 수 있다고도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미 전량 수주가 마무리된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산의 능력을 확대한다는 것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껏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을 기록했던 것보다, 즉 지금껏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물량들을 수주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맞아요. 저렴한 주식이 저렴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좋은 호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코스피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맞나요? 좋았던 상승 추세를 이탈했던 흐름이 나타났고 또 이탈하지 않아야 했던, 이탈하면 안 됐던 구간이 또 이탈하는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맞나요?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겁먹고 도망쳐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닙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1조 2천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 초반부터 현재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근거가 없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었다면 외인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1조 2천억 원을 순매수했을까요? 앞으로 주가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까에 대한 이런 대응 전략을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정확한 수익으로 연결짓기 위해선 이런 뒷배경과 세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맞나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댓글로 힘내보자란 의미로 두산 에너빌리티 돈벼락이라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힘내자란 의미 담아서 아시겠죠?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된 외국계 증권사 코스피 시나리오, 그리고 대규모 수주와 일정 시나리오, 대미 투자 전담 조직에 따른 시나리오, 외국인 매집 시나리오 등을 더 세밀하고 추가된 내용, 중요한 내용들을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구독하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남겨두시면 문자를 확인하고서 한 분 한 분씩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1-7454 번호 저장 잊지 마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VIP를 가입해야 드리는 자료가 결코 아닙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자료고 받아가셔서 주가 대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자료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세밀하고 날카로운 분석들이 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정리할 게 있거든요. 언제쯤 반등할까에 대한 그 질문들 많으실 텐데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실적이 기존보다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 개파를 늘렸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부를 걸기엔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진 않아요. 그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볼 건데요. 미국의 대형 H급 가스터빈 발주 18기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7기를 수주하면서 G 다들 아시죠? G를 앞서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OEM과의 동등한 경쟁 구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따라서 앞으로 해외 원전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격상은 위치는 더 뚜렷해지고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에 대한 사이클 자체는 여러분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많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수주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중요한 모멘텀 역시도 임박을 했는데요. SMR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뉴스케일은 PPA 체결이 임박했고 오프테이커들이 특히 기존 6기가와트를 상회하는 물량을 요구하고 있어서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후 계약 수주에 대한 규모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커질 가능성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더라도 시장 상황 때문에 호재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이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거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금 올라온 팔자라고 생각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맞나요? 이벤트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수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점점 더 뚜렷해진다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가 13만 9,2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13만 9,200원을 추가적으로 돌파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는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에 대한 공급망 변화, 이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이를테면 사우디아와 같은 이런 국가들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파이프라인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내용들,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현실화 가능성이 얼마나 빨라지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이런 수주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공백 없이 반영되는지가 신고가를 돌파할지 못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무작정 신고가 돌파라는 것만 맹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시시각각 등장하는 재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증시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주가 상황에서 등장한지를 보면서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이 외인들의 수급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인들의 수급을 매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요, 골드만삭스와 JP모간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각각 400만 주, 250만 주, 200만 주 등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여전히 많고요. 떨어지는 구간들 속에서 일부 물량을 축소하는 경향도 분명 존재했지만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들 역시도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모멘텀들이 여전히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재료들이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유가 아니라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입할 이유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기대감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원전이 좋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외인들이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이런 금액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2026년도 지금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그 신빙성에 대한 규모가 제 말이 아니라 외인들의 순 매입 규모다라는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결코 뚜렷하지 않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외인들의 규모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또 많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요. 또 별도로 챙겨 드릴 거지만 일단 기술적인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 추세선을 올라서 주는 그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라섰다라고 해서 무작정 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돌파해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또 늘어났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이탈해서 안 되는 구간에 또 이탈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제 발생했었던 이 낙폭을 여전히 저항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480일선 하방으로 들어선 상황에서 시장이 억울한 영향으로 낙폭이 나왔고, 그 낙폭이 여전히 저항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저항이라서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윗골이라서 만약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매물대를 테스트했다라는 성격으로 보려면 내일장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음봉이 아니라 양봉을 그려줘야 되는데, 양봉을 그릴 때에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노란색 추세선 하단부가 곧바로 위에 있고 481선까지 함께 기술적 저항으로 자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일장 두산 에너빌리티가 양봉을 그린다면은 이 구간에서 단기 저항을 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격의 캔들로 분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좀 아쉬운 저항이 있어서 약간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를 무시한 채 급등하는 흐름이 시작이 됐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둘러싸고 기대하고 있었던 모멘텀들이 조금 빨라지고 있거나 드디어 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음 날의 주가가 결코 추가적인 저점 경신을 하러 가는 흐름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쉽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조정을 꽤나 뼈아프게 준 다음에, 흔들기를 꽤나 강하게 해준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시나리오가 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흔드는 세력들이 늘 있으니까 말이죠. 아시겠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흔들기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작정 속상해하시거나 나 더 빠지니까 팔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이런 관점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닷물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바닷물에 배 위에서 바닷물에 뛰어들기 전에요, 우리가 숨을 한껏 참고 뛰어드는 게 좋겠죠. 바닷물에 뛰어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들어갔을 때 몸이 또 놀랄 수도 있고 근육이 경직되거나 숨을 또 참지 못해가지고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처 할 수 있었던 대응도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해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것을 감안하고 떨어질 때 어떻게 할까, 이런 대응 전략을 준비해 놓는다면 떨어진 것 자체는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대응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가는 떨어져도 이런 핵심 투자 포인트들은 변화된 게 없으니까 말이죠. 축소되거나 사라지거나.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가 변화된 것일 뿐이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방향성 자체가 앞으로 오르지 못한다라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늘 캔들의 의미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내일장 주가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또 각각의 상황 말씀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인 분석은 내일장 캔들을 보고 또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장중에 주가 대응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영상 구독을 하시고 화면 속 번호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챙겨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